상담소 김태종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변호사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아니 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. 자꾸 제가 이것저것 여쭤봐가지고 아, 괜찮으실지 아닙니다. 모르겠어요. 아닙니다. 아니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네네. 뭐 변호사분들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. 네. 현실에서도 그렇게 하나요, 혹시? 저희들도 보면 실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뭐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갈릴 때 공방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한국 법원의 현 상황은 네. 많은 사건들을 그날 제한된 시간 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전에 이제 미리 제출된 서면을 가지고서 대부분의 것들을 처리하고 핵심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 좀 많고요.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건 수가 조금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죠. 그리고 그것들이 좀 더 구술로 인해서 뭐 처리되기 위해서는 그런 형태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, 제가 뵙는 요 변호사님들은 상당히 다 뛰어나시고 해서 드라마보다도 어떤 때는 더 핵심을 가지고 더 간결하게, 더 논리 정연하게 이리 설명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탁월한 부분이 또 많다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. 네, 잘 알겠습니다. 너무 예. 너무 이 쏙쏙 귀에 막히게 얘기를 그래요? 잘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인 질문에도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자, 우리 찾아오시는 사연자분들도 저의 마음과 같이 아주 시원한 이 마음을 안고 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오셨을까? 지금 방금 인기척이 들리는 것 같아요. 잠시 모셔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잘 오셨습니다. 네. 그래서 무슨 고민이 있으셔서 찾으셨어요? 사실 제가 이제 한 3년 정도 전에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사이비 무당 같은 데를 찾아가셨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취준생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항상 저를 위해서 많이 뭐 이런 물어보고 했나 봐요. 궁금하시니까. 예, 뭐 우리 아들 취업은 어떻게 되겠는가 뭐 이런 거 물어봤겠죠. 그러니까 뭐 그 부당이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. 그냥 냅둬라. 알아서 잘 할 거다. 응?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전 세계가 좀 있으면은 역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거다.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시기가 되면 제가 대운이 들어와서 뭐 일이 잘 풀릴 거다.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. 예.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창업을 했는데 좀 잘 돼가지고 좀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. 일단은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찌됐든 부당이 하는 말들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완전히 이제 거의 빠지게 된 거예요. 완전히 빠져가지고 또 찾아갔어요. 뭐 이런저런 거 뭐 물어봤다는데 그 중에 기억이 나는 게 저한테 여자복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 팔자에 여자가 없고 애가 없고 결혼도 못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무당한테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, 막 이거 뭐 굿이라도 해야 되냐,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. 아니 그러면 그 무당분께 돈을 엄마가 갖다 드린 거예요? 네, 하루는 이제 엄마가 저한테 와서는 원래 그런 부탁 잘 안 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와서는 천 단위의 돈을 빌려줄 수 없냐.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엄마가 구술해야 된다. 알고 봤더니 이제 가족 몰래 이제 자주 가서 이제 거기다가 갖다 바친 돈이 막 3-4천 이렇게. 예. 적은 돈이 아닌데요. 예, 변호사님. 그런 얘기. 아니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? 저희들이 말하는 그 무속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금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뭐 종교의 자유 영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그 형태이냐, 그 무속인의 이야기가 아예 이걸 뭐 벗어나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이냐 하는 부분인데, 그 저희들이 뭐 사기죄로 어떤 뭐 처벌을 구하고 그런 뭐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통상 사기죄는 그 무속인이 어머니에게 뭐 기망을 하고 소위 말해서 속인다라는 거죠. 속이고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, 그게 착오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고 하는 부분인데,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금액적인 요 규모는 상당히 크거든요. 근데 다만 굿이라는 것도 또 그냥
상당 보통 보면 굿이 이루어질 때 또 비용도 조금 어느 정도 상당히 드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러니까 단순히 이걸 뭐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결하자 하면서 뭐 굿으로 진행해 보자라는 선에서 머무른 것인지, 아니면 아예 그 정도를 넘어서 어머니가 착오에 이를 정도로 그런 의사결정에까지 막 몰아가는 그런 상황들인지,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확인은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. 다만 이게 피해 금액이 그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사기로 볼 여지도 큰 것인데, 어머니에 대해서 무속인이 정말 극단적인 표현도 해가면서 그런 경우에까지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. 조금 더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, 증거라든지. 예, 그렇습니다. 그게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전화 내용이라든지 문자. 뭐 어떤 뭐 다른 내용의 뭐 자료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면 분명히 사기로 고소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. 무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렇게 뭐 토속신앙이라고 해서 그렇잖아요. 저희 나라에만 있는 거잖아요. 우리나라에만. 그래서 이게 종교 활동을 하는 거라서 뭐 그걸 딱히 막을 방법이 없다고 제가 어느 그 채널을 통해서 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들도 뭐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아마도 뭐 양심의 자유처럼 네. 내면으로 있는 것이라면 그걸 절대 제한할 수는 없겠죠. 그런데 이게 뭐 굿이라든가 이런 영역으로 드러날 때에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는 제한이 당연히 가능할 거거든요. 지금의 그 상황, 지금 시점의 그 상황 사실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좀 더 확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요. 마음이 허해지면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어머님의 마음을 아드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, 한 번 볼 거 두 번 보러 가고, 전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좀 횟수를 늘려가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. 속이 좀 후련하시나요? 근데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냥 고민으로만 소가리로만 이렇게 있었는데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확인이 된 듯한 느낌. 네. 저는 무당 안 찾아가고 이렇게 변호사님 찾아갈 거예요. 네.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진짜 저희 또 우리 김 변호사님 정말, 조금이라도 네.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서민들은 솔직히 이 법률에 대해서 모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을 좀 이 간격을 좁히고자 이렇게 좀 하나의 이벤트를 마련하게 됐어요. 네. 너무 좋습니다. 네, 많이 알려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일로 저희도 대화 나누는 시간 가져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정말 가족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, 변호사님. 네, 맞습니다. 이런 사건도 종종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게 뭐 다 아마 일반 국민들이 뭐 전통적으로 이런 뭐 점을 보러 간다든가 또 어디에 또 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하러 간다든가 이런 경우들도 자연스럽게 누구나 또 하는 것이고, 아까 사회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소수의 또 극단적인 경우, 극단적인 분들이 이런 또 뭐 사기라고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심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그런 행위들이 좀 네. 그런 사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맞습니다. 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뭐 그것까지 뭐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예, 진짜 어쨌든 단언할 이제 수 없죠. 정도의 수위가 넘어서는 이런 피해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시민들과 함께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, 저희는 이제 문 닫을 시간이 돼서 잠시 물러났다가 다음 사연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요. 어머니께서 본처가 아니세요. 동거인 자격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계속 가슴에 남아있는 거죠. 어머니랑 저의 호적을 이렇게 다시 할 수가 있을까요? 제가 어머니 아들로 할 수 있을까요?